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당연히 민법 전공했죠. 자, 1140페이지, 양희영 교수님 1140페이지 1번부터 봅니다. 책에는 그림을 다 그렸는데 원래 중점된 것만 그림을 올려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두 개 그려놨습니다. 일단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도예 책에 보면은 그림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1140페이지. 갑은 1993년 10월 28일 시험에서 날짜 연월일이 나오면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자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는 시효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겠지만 1번 갑은 93년 10월 28일 을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감유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감유 등기가 마쳐졌다. B형은 을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93년 11월 22일 소유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했다. B형이 소유자가 되었는데 그 앞에 감 명의에 감유가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갑은 2014년 5월 27일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러니까는 갑이 감유를 앞에 해놨으니까 병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그 감유를 바탕으로 한 그 강제 경매 개시 일정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요 법조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감유 없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해 달라는 걸 수임한 사람이 세금 내고 이러면서 며칠 지나는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경매를 진행 못한 사건 때문에 손해배상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미리 안 해놓고 강제 경매를 바로 해달라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모르면 사고 납니다. 이에 따라 사고라니까 서류 잘못 생겨 사고 조금이래 그 사건 몇 억짜리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래 잔소리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민법적인 사고 나면은 그냥 몇 억짜리입니다. 그냥. 이에 따라 14년 5월 28일 X부동산에서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 개설증 등기 마쳤다. 이에 대해 병은 93년 11월 22일부터 20년간 X부동산 소유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X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고 소유의사로 평원공연이 아이고 니는 소유자로 점유했지. 그에 따라 갑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므로 시효 완성 전 제한 등기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니까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따라서 그게 소멸됐으니까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시효 취득 기산을 위한 점유가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이제 현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판례 표현대로 현학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원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시험 칠 때 교수님들 교과서 가지고 출간하신 분들이 자기 교과서에 있는 표현 방법을 쓰면은 고득점을 주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우스갯소리도 많은데
그래서 판례는 계속 읽으면서 하면은 그 판례 표현 방법들이 터득됩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 문제 2번. 갑은 외국에 출장 가면서 을에게 자신의 X 토지를 팔아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한편 X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춘 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갑에게 X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용이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라도 돼야 승소 판결이 나오겠죠. 상대방을 못 찾으면은 소송 진행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 특정을 못하면은 뭐 각하될 수도 있고. 이게 을이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병은 을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은 대리권이 없겠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병의 청구 사실을 알린 후 갑에게 야, 그 부동산 누가 시효취득 주장한다 알릴 후 갑의 지시에 따라 엑스토지를 정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과 동시에 정 명의로 소유권 인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럼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정이 병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일단 소유권 취득하죠.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로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병은 갑 또는 정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병의 정에 대한 권리 없다. 그걸 쭉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알고 했다면 정도 알고 했다면은 뭐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에 그 공동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부진정의 책임이 될 수 있겠지만 정의 선의무과실이라면 뭐 그에게 주장할 권리는 없다. 병의 갑에 대한 권리, 이 판례가 특이하게 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인등기 청구권을 행사했고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채권법 쪽에 가서 조금 더 채무 불이행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 3번. 갑은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을의 자녀다라고 해놨는데 자녀 중 한 명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증여받았다. 시효 완성 전에 증여를 받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만으로 시효 취득 위한 점유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그런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증여는 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다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지고 있어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은 취득 못했습니다. 근데 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그 후 갑의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다음 병은 엑스토지에 관하여 정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어떻게 마치는가는 따지지 마시고 사망했는데 상속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 했겠죠. 이 경우 갑은 상속인인 병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해놨는데 청구해보는 게 지 마음이지 뭐. 근데 그로 인해서 가져올 게 있는가 뭐 이런 거 따져보는 거죠. 자, 이 사람 병은
정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자기 지분 초과한 부분은 정려로 취득했겠죠. 그리고 시효 완성 후 상속은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병의 뭐 청구에 대해서 그 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건 상속으로 넘겨받는 거니까 그거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병의 청구가 인용될 것이고 그 자기 지분 초과하는 부분 그거는 상속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정려로 받은 거죠. 시효 완성 후 정려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는 그자에게 시효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정려 계약 체결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려 등기된 날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4번. 갑은 을 소유의, 그러니까 도해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갑은 을 소유 엑스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 완성했다는 거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던 중에 병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졌다. 시효 완성 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됐다는 거죠. 그 후 갑은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인증 등기를 마쳤다. 만일 병이 본안 소송에 성소하여 그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조금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물론 이 경우에는 등기가 돼서야 되겠죠. 그 이해관계인이 그 자에게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5번 보시면 구도만 딱 정확하게 들어가면 별 내용 없습니다. 갑은 을병의 공동 소유인 엑스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갑이 을병에 대하여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전 점유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 을과 병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 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을에 대하여 전 점유자 A와 B의 점유 기간을 원용하고 병에 대해서는 전 점유자 A, B, C의 점유 기간을 원용하여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경우 그 사람의 점유 일부만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의 점유는 승계하고 어떤 사람의 점유는 승계 안 하고 그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문제 6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다. 하지만 매매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을 소유의 엑소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갑의 엑스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문항은 각 독립적이다라고 해놨습니다. 하여튼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인데 그 대금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 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무효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 수 있겠죠. 또는 목숨값 대신으로 주는 그런 무효일 수도 있겠죠. 정식 이야기한 거고.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엑스토지에 관하여 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는 이 등기가 무효다.
라는 전제하에 본 거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시효취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에 위배하는 후 등기에 터잡은 시효취득은 못한다는 거. 가번 취득수요 완성되기 전에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엑스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가번 병을 상대로 엑스토지의 취득 시효를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인용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용인한 거죠. 그냥 그 정도 하고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용인한 거니까. 2번 가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증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소유권을 정 명의로 이전 등기해 주었다. 가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등기는 했고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고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무효 사실을 알았다면은 무효의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등기를 애터잡아서 시효 취득 못할 수 있습니다. 가번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정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정 명의로 이전 등기해줬다. 어쨌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정 앞으로 이전 등기해줬다. 물론 이 갑 등기가 무효이면 정 등기도 무효이겠죠. 그 후 엑스토지의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이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조금 이야기했죠. 말소할 수 없다. 뭐 결국에 뭐 자기가 용인한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7번 뭐 피담보 채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뭐 변론으로 하고 7번 갑은 을의 X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다. 갑은 을의 X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 후 을은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X 토지를 병 명의로 권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갑이 점유 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권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다음 갑의 취득 시효 완성의 기한 권리 행사에 따라 갑 명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다. 근데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병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갑이 을의 권유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병에게 변제하였다. 이거는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그리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시효 완성으로 등기하면서 그 권유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죠. 요거는 시효 완성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1144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1번 보시면 점유취득 완성 후 을이 병명의로 권유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는 이유로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앞에서도 본 것입니다. 권리 행사하고 그걸 알면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뭐 알고 있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것이니까 그 불법행위가 안 된다는 거. 역시 8번 채무자 을은 갑으로부터 국세를 고지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X 부동산을 병 명의로 97년 7월 28일 매매로 운영한 소유권이 등기를 마쳤다. 뭐 회피하기 위해서 통증을 회피를 했는가 뭐 그건 일단 변론으로 하고 채권자의 집행을 면해보기 위해서 일단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채권자 갑은 X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 다음 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회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으로 병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99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갑은 2010년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를 을로 환원한 뒤 2010년 3월 10일 압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사회까지 결합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병은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또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점유를 개시한 97년 7월 28일 이후에 마쳐진 압류 등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취득하므로 갑에게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병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가처분 등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처분 등기를 해놓았던 것은 사회행위로 인한 취소하기 위해서 일단 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일단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하는데 가처분 등기를 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병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는 적법하다는 거. 가처분의 시효 중단 사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민법 총칙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병의 X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 여부 앞에도 이야기했죠.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소유자의 점유는 시효 취득을 위한 점유 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시효 취득 못한다. 따라서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는 내일 써먹어야지. 9번도 도곡과 관련된 선의취득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내일 다시 펴놓고 해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